2024년 5월 1일 내 이름은 유미란. 오늘 난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왔다. 여자인데 나레이션 목소리가 이런건 내가 쓴 대본을 읽어줄 만큼 정신이 나가있으면서 친한 여자가 없어서 그냥 내 목소리로 하게 됐다. 이해 바란다. 아무튼 난 놀이공원에 혼자는 아니고 남도일이란 남자애와 함께 오게 됐다. 이 도일이란 친구는 내 소꿉친구인데 이번에 내가 가라데 대회에서 우승하면 놀이공원에 데려가준다고 해서 같이 오게 됐다. 솔직히 말하자면 놀이공원 가자고 말한 거 반 농담식으로 했던 말인데 우리 도일이 자식 다 컸는지 눈치있게 나랑 놀이공원 데이트를 와줬다. 이거 잘하면 오늘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. 근데 멍청한 도일이 새끼 하루종일 놀이공원에서 홈즈 얘기나 처하고 있다. 분명 초반엔 분수도 보여주고 같이 망원 보다가 콜라도 가져다주는 등 좀 스윗한 남사친 모먼트 보여줬는데 긴장이라도 좀 풀렸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홈즈 얘기나 처하고 있다. 개 패고 싶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기로 했다. 그렇게 난 재미없는 홈즈 얘기만 들으면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다가 제트코스터라는 놀이기구를 타러 왔다. 근데 이 홈즈 오타쿠 새끼 갑자기 뭔 얘기하더니 앞에 있던 여자 손을 잡는다. 아니 지금 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의 손을 잡다니. 오늘부로 남도일의 손은 주인을 잃을 것 같다. 난 남도일의 손을 자르려고 했는데 남도일은 손잡은 그 여자의 직업이라던가 습관 등을 캐치해버렸다. 그거 보고 이 새끼 이 여자 스토킹이라도 한 건가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손잡은 걸로 이걸 다 알아낸 거라고 한다. 좀 신박한 추리였으니까 손 자를까 했던 건 넘어가기로 한다. 아무튼 우리는 제트코스터에 탔고 타는 순간에도 도일이는 홈즈 얘기를 씨부렸다. 나 솔직히 도일이와 함께 여기 오는 게 너무 설렜는데 이 새끼는 다른 여자 손이나 잡고 옆에서 이상한 얘기나 씨부리는 거에 순간 화가 났다. 그래서 도일이에게 살짝 큰 소리를 쳤다.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도일이는 습관적으로 가드를 올렸다. 그 모습 보고 좀 내가 많이 팼나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화를 누그러뜨리고 도일이한테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설명해줬다. 그 말을 들은 도일이는 살짝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난 그렇게 말한 게 살짝은 부끄러워서 도일이의 손을 살짝 잡고 제트코스터를 탔다. 왠지 이 제트코스터를 타고 나면 나와 도일이의 관계가 좀 더 발전할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내 뺨에 느껴졌다. 왜 내 뺨이 따뜻한 거지? 이 의문점이 들은 순간 뒤쪽의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옆에 있던 도일이도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. 그렇게 제트코스터를 다 타고 돌아와서 보니까 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다고 한다. 롤러코스터에서 사람을 죽이다니 정말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은 것 같다. 난 데이트할 기분도 아니라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도일이는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. 정말 여자의 마음 따위 헤아려주지 않는 이 시대의 상남자가 아닌가 싶다. 하지만 난 상남자를 매우 싫어하므로 사건 끝나고 집 갈 때 이 친구를 반으로 찢어놓든가 해야겠다. 그렇게 도일이는 이 사건을 풀기 시작했는데 도일이가 묘하게 계속 같이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다. 솔직히 롤러코스터에 탈 인간들처럼 안 보이기도 했고 저 칙칙한 남자 둘이서 롤러코스터 타고 있었다는 건 매우 수상하긴 하다. 근데 만약 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할 말은 없을 것 같다. 아무튼 도일이는 사건을 해결했는데 사건의 범인은 남자친구에게 환승이별당한 어떤 여자였다. 근데 그 여자가 환승이별당해서 죽이고 싶었다 라는 살해 동기를 대며 울었는데 솔직히 전혀 살해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었지만 나도 남도일이 갑자기 환승하겠다면서 날 버린다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서 살짝 공감의 눈물을 흘려줬다. 그렇게 공감의 눈물 흘리며 놀이공원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도일이가 갑자기 뭐 할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어딘가로 뛰어갔다. 정말 매너 오지는 것 같다. 그냥 지금 잡아서 족칠까도 생각했는데 저 친구 축구를 해서 그런지 은근히 달리기는 또 빨라가지고 잡기는 힘들 것 같다. 별 수 없이 내일 죽음을 보여주거나 오늘 전화로 2시간 동안 서운한 점을 말하든가 해야겠다. 근데 뭔가 저 도일의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. 왜 이런 기분이 느껴지는 걸까? 내가 내일 저 친구를 죽일 거라 그런 걸까? 잘 모르겠다. 아무튼 나는 그런 불안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갔다. 근데 집으로 가면서도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도일이의 연락이 없다. 이 친구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집에 도착하면 집에 도착했다고 연락하는 놈인데 오늘은 그러지도 않는다. 이건 얘가 나한테 맞은 지 오래돼가지고 오랜만에 맞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거거나 아니면 진짜로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. 난 그래서 일단 마지막으로 도일에게 전화를 걸어본 뒤 안 받는 걸 확인하고 도일이 집에 가보기로 했다. 도일이 집에 갔는데 문이 열려있었다. 이 새끼 그냥 집 왔는데 연락을 안 받았던 것 같아서 굉장히 괘씸하다. 일단 도일이가 있을 것 같은 서재로 갔는데 도일이는 없고 박사님만 있다. 근데 박사님이 묘하게 나를 보고 당황한 것 같았다. 난 박사님에게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박사님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고 그러는 사이 책상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. 난 서재 쪽으로 가봤고 서재 쪽에는 처음 보는 아이가 있었다. 난 얘가 너무 귀엽게 생겨가지고 안아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봤더니 에도가와 코난이란 말을 했다. 이름이 약간 한글로 치자면 제갈 제이콥 이런 느낌이다. 이런 생각을 하던 중 박사님이 갑자기 이 코난이란 아이를 우리 집에서 맡아달라고 말한다. 이 할배 노망이 난 건가 싶다. 근데 요즘 아빠도 좀 페인같이 살고 엄마는 집을 나간 탓에 혼자서 좀 심심했는데 이런 귀여운 꼬마아이가 있으면 좀 집안이 활기차질 것 같아서 아이를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. 그래서 난 코난과 함께 우리 집으로 가기로 했다. 코난과 함께 걸어가던 중 난 코난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다. 코난은 없다고 대답했다. 보통 전화이면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쯤 있을 건데 이상하다. 뭔가 부끄러워서 저러는 건가 싶어서 난 좋아하는 애가 있다고 말해줬다. 그래서 코난이 혹시 아까 찾으러 온 도일이 형이 아니냐 라고 물었다. 난 이 꼬맹이가 눈치가 빠르다고 생각하며 맞다고 대답해줬다. 난 도일이가 좋은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줬는데 왜인지 이 꼬맹이가 부끄러워하는 느낌이다. 이상한 놈이다. 그렇게 난 코난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갔고 아빠에게 이 친구를 소개한 뒤 같이 살기 시작했다. 2025년 5월 1일 이 코난이란 아이랑 같이 살게 되면서 뭔가 백수 같던 아빠의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고 아빠의 추리력도 묘하게 올라간 것 같아 보였다. 안 좋은 점이 한 가지 있다면 최근 들어 이 도시에 심각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는 것이었다. 설마 코난 때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확실히 얘가 우리 집 오고 나서 부쩍 횟수가 늘어난 것 같긴 하다. 아무튼 이렇게 사건도 해결하고 여러
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난 뭔가 이 코난이라는 아이가 의심스러웠던 일이 많았다. 말도 안 되게 상식이 많다거나 가끔씩 나를 미란이 누나가 아닌 미란이라고 부르면서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, 그리고 안경을 벗겼을 때 도희와 똑같은 모습 등을 보고 난 이 새끼 남도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. 하지만 그때마다 의심을 벗어날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줬고 난 그때마다 조금 의심을 풀었지만 완전히 의심을 푼 건 아니었다. 그러던 와중 난 코난이 인성이란 친구와 둘이서 작당하는 모습이라던가 혼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단서를 모으는 행동을 보고 쟤는 분명히 남도일이다 나는 확신을 했다. 뭔가 이번에도 대놓고 코난에게 너 남도일이지? 라는 말을 물어보면 또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서 위기만 벗어나려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번엔 도일이가 나에게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. 코난도 나의 입김새를 눈치챈 건지 뭔가 나한테 묘한 거리감을 느낀 것 같았다. 그러던 와중 코난이 탐정단 아이들이랑 캠핑을 갔다가 총에 맞아서 응급실에 오는 상황이 벌어졌다. 난 도일이가 너무 걱정돼서 바로 병원으로 왔다. 근데 병원에서 코난 혈액형의 피가 모자라다는 말을 했다. 근데 난 코난이, 아니 도일이가 나와 같은 혈액형이란 걸 알고 있었고 당당하게 내가 이 아이와 같은 혈액형이니까 수혈을 해주겠다고 했다. 그렇게 코난은 수혈을 받고 수술은 잘 끝나게 됐다. 아마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수혈을 한 걸 보면 코난도 내가 자신의 정체를 알 거라고 생각할 거다. 조만간 학교 축제인데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자신의 정체를 말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. 그렇게 며칠 뒤 학교 축제날이 되었다. 난 연극 보러 오는 사람들이 적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살짝 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보러 왔다. 보니까 오사카에 있는 가영이도 보러 온 것 같았고 잘 확인해보니 옛날 친구들이랑 동네 사람들까지 다 온 것 같았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코난도 역시나 와 있었다. 코난은 감기에 걸려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나랑 대화 몇 마디 나누더니 관객석으로 갔다. 난 코난이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조금 뒤 공연은 시작됐다. 공연이 시작되고 조금 뒤 남자 주인공 역할인 양호 선생님이 등장했는데 대본대로 안하고 갑자기 나를 안았다. 이 선생님 미친 건가 싶었는데 보라가 그대로 하라고 말을 한다. 난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객석에서 누군가가 쓰러졌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. 그래 생각해보니까 코난이 여기 와 있었지.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자 경찰들이 왔고 경찰들은 이 사건을 자살 사건으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았다. 근데 흑기사 옷을 입은 선생님이, 아니 선생님이었어야 했던 인물이 자살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라고 말을 했다. 그 말을 하고 흑기사는 가면을 벗었는데 가면을 벗은 얼굴은 놀랍게도 도일이었다. 난 분명 코난이 도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공간에 도일과 코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. 난 심각하게 당황하고 있었는데 도일이는 내게 다가와서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말한 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해결해버렸다. 난 드디어 도일이와 함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일이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다가 겨우 양호실에서 의식을 되찾았다. 못 보던 사이에 도일이가 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. 내일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던가 해야겠다. 아무튼 난 오랜만에 도일이와 함께 등교를 했고 도일이는 등교를 하며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오늘 어떤 레스토랑으로 나오란 말을 했다. 난 할 말이 뭘지 기대하며 도일이와 함께 레스토랑에 갔고 도일이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. 근데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. 코난이랑 도일이랑 닮은 것끼리 쌍으로 사건을 몰고 다니는 것 같다.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리자 도일이는 뭔가 사건 해결하러 가고 싶은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. 난 어차피 도일이가 이렇게 돌아왔으니 시간도 많겠다 그냥 다녀오라고 말을 했다. 도일이는 신나서 사건 해결하러 갔고 뭔가 그 뒷모습을 보면 놀이공원 갔을 때의 도일이 뒷모습이 생각나는 건 착각일 거라고 믿었다. 난 도일이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일이는 안 오고 코난이 달려왔다. 코난이 말하길 도일이는 갑자기 사건이 생겨버려서 뛰어가 버렸다고 말을 해줬다. 난 도일이 이 새끼가 또 날 버린 거구나. 이건 목을 잘라버린 걸로도 속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죽이지?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. 근데 코난이 세상 불쌍한 얼굴로 도일이가 죽어도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. 난 잘못한 게 코난이 아니라 그 남도일 새끼인데 애 앞에서 이러는 게 맞나 싶었다. 그래서 난 그 말에 기분을 풀고 코난과 디저트를 먹은 뒤 레스토랑을 나갔다. 언젠가 남도일이 돌아온다면 반으로 찢어버리던가 해야겠다. 이번 일기는 일단 여기까지 써야겠다. 뭔가 이 일기 컨텐츠는 과거가 잘 안 밝혀진 캐릭터들로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어쩌다 보니까 미라뉴로 해버렸습니다. 언젠가 미라뉴와 도일이에서 사는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니 이번 일기 영상은 그것의 맛보기 플러스 병맛을 섞은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. 오늘도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